네, 오늘은 D2 문제점 정의입니다. 자, D2의 문제점 정의를 논하기 전에 우선 팀 구성 T1 단계에서 인원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부서와 어떤 역할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팀으로 애자일 조직처럼 단기적인 프로젝트 조직으로 모였습니다. 자, 모이다 보면 사람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른데, 이 하나의 문제점,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산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 정의 단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3단계 임시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문제점 정의가 나오면서 이 문제점 정의는 여러 가지 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분량의 문제에 대해서 디파인하는 단계인데,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이 단계가 굳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분량에 대한 어떤 그 어디서 났고 무슨 문제고 어느 고객사에서 나왔고 이런 거를 모르시진 않겠죠. 다들 같은 회사에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산포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문제점 정의의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OW1H예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주고받음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산포를 줄이는 방법은 OW1H인데, 이 8D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은 OW2H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OW1H에 H가 하나 더 붙었네요. 자, 이때 그 분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들 보통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디서 얼만큼 나왔는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몇 개가 발생했는지, 그런 정량화된 정보나 숫자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how many라는 어떤 개념이 붙어서 OW2H라고 많이 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 FME 할 때도 단어형으로 쓰는 FME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형으로 사람이 서술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여야 의사소통에 대한 산포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툴은 이제 is not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 8D는 고객사마다 서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보통 서양권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보통 OW2H도 쓰면서 is not을 씁니다. 자, is 그렇다 라는 의미고, is not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인데,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is not을 OW2H랑 같이 붙여서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개념하고 is not하고 같이 붙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 단위로 어떤 테이블표가 있고 열 단위로 테이블표가 있을 때 이 둘의 조합이 하나의 테이블표가 되면 OW2H는 행 단위로 이제 내려가면서 쓰게 될 거고, is not은 열 단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겠죠. 그래서 테이블 형태가 될 건데, is는 그렇다라는 의미인데, 분량이 발생했던 증상과 특징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분량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is not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니까 분량이 아닌 것들의 특징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양품의 모습을 적으시면은 굉장히 헷갈려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량과 양품을 서로 반대 진영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분량과 또는 배열은 분량이 아닌 것들의 특징을 적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이블표로 예시를 표로 띄워드리면서 같이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분량과 분량이 아닌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 정의를 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점 정의의 어떤 증상과 그렇지 않은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같이 포함해서 OW2H하고 is not을 많이 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네, 당연히 의사소통 산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단계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툴들을 쓰지 않더라도요, 카톡방에서 그냥 분량 정보를 전파하시는 게 제일 다반사이실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을 쓰시든 어떤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쓰셔도 좋은데,
정확하게 정형화된 프레임을 가지고 의사소통하시면 이 QMS 운영하시는데도 사실은 부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도 당연히 우리 회사는 카카오톡으로 의사소통하고, 첫 번째 문제는 뭐고, 고객사는 어디고, 라트는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고, 수량은 얼마나 발생했고, 증상은 정확하게 뭐고, 이런 것들을 프레임화 시켜서 정형화된 채로 기재하시면 전혀 QMS에서 심사 받으실 때도 부적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